네, 정치여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여야 정치인들 역시 오전 일찍 투표를 마치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틀막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신촌이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양당 정치에 극단적인 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범법자가 아주 없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저희 새로운 미래입니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정치를 바라는 중도층이 계시다면은 꼭 저희 기호 7번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곳 영등포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야는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당이 유리할 거라면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회사 근처에서 했는데, 자, 세 분 모두 하셨나요? 저는 내일 할 내일 예정입니다. 네, 최 수석님은? 저는 아침 6시 5분에 하고 오셨어요? 예, 서울로 나왔습니다. 양원희 논설위원은? 네, 곧 할 예정입니다. 네, 좀 사전투표가 좀 여러모로 보면 좀 편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저도 느낀 건데 이 비례대표용지가 정말 길다. 네, 51.7cm. 여러 번 접어야 봉투에 들어간다. 그리고 후보 고리가 정말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2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 총선 때 같은 시간대 오후 2시에 7.2%였으니까요. 무려 2.4%포인트가 더 높은 겁니다. 물론 이 관심이 더 집중되는 대선, 지난 대선 때 10.5%보다는 다소 낮습니다만 사전투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야 지도부의 투표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에서 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했더라고요. 자, 두 분 모두 자기가 어디서 사전투표를 하는지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거라는 걸 알고 한 일일 텐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거 역시 이제 새로운 풍경인데요. 그 사전투표하는 장소에까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담는 네. 그런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2대 앞에서 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같이 예상할 수 있듯이 최근에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네. 설화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화여대가 있는 곳을 간 건가요? 이화여대 네. 있는 근데 이화여대 있는 그 신촌은 대학가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또 홍익대학교, 뭐 명지대학교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아마도 지금 이제 판세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20대하고 30대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제 부동층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할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재명 대표 대전에 가셨는데 아까 메시지 내놓은 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해 올 예산 중에 이제 R&D 예산을 대폭 네. 삭감을 한 거가 저 대전의 그 과학기술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올 초인가요?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항의하려고 하는 졸업생
을 이제 경호원들이 이렇게 입을 막고 끌어낸 막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아마 대전을 찾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혜성 수께서도 비슷하게 해석하시나요? 여당 대표 또 야당 대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사전 투표 현장이 조금 네거티브 이 시그널 네.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김준혁 후보 문제나 이제 그 뭐 이대생들도 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제 집회도 했죠. 그 현장을 그것 때문에 갔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이라면 그거는 조금 너무 현명한 거다. 네. 그래서 전체 선거를 보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뜻이었다면은 조금 별로 좋은 메시지를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신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뭐 야당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정책적 사안 아니에요. 네. R&D 예산을 깎은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적절한 사전투표 현장을 아주 적절하게 찾았다고 보는데요. 저 같으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저 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원이라든가 혹은 부울경 이제 접전 지역이라든가 또 부울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일정 중에 지금 부산이 있어서 윤 대통령 그쪽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그쪽 지역에서 했다면 굉장히 경합 지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종의 네거티브 캠페인 비슷한 현장 네. 이 메시지 발신이 되는 셈이라서 조금 안타깝다. 근데 판세를 보면 지금 여당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래도 네거티브 선거가 선거전에서는 효과가 없진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장소를 택했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만희 동수 의원께서 저 제3지대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제3지대 정당들은 사실상 이번 총선 결과에 당에 사활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서서 그 몇몇 그 주요 후보들 제3지대 정당 후보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전투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적인 관건 선거 아니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지역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던 길에 사전 투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원래는 부산 초량동에서 사전 투표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하기로 한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로 강서구 명지 일동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사전 투표에 좀 뭔가 좀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의 열기, 일단 오후 2시 현재 상황은 지난번 총선 때보다 2%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자, 지금 상황대로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계속된다면 아마 지난번 총선보다는 사전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자, 최혜성 수석님,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이 진보정당에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정치권의 정산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는 대선이야 워낙 한계치를 찍은 거거든요. 상한선을 찍은 거죠. 네. 총투표율도 77%, 사전투표율도 36%.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없는 지점까지 찍은 건데요. 통상 이제 사전투표율이나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실제로도 또 그런데요. 특히 사전투표율은 보시면은 민주당의 좀 텃밭,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그다음에 하위권을 보면은 대구, 경북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자체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걸로 봐서는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전투표 도입되던 초기 몇 개의 선거에서는 지금 최수성님 말씀하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번 대선을 계기로 이 보수 진영 쪽, 보수 쪽 지지자들도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 없이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어느 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를 따지기는 좀 곤란한 정도까지 사전투표가 굉장히 네. 보편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높으면 본 투표일 날 투표하는 분보다 사전투표 하시는 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이제 역전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양만희 논술위원께서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나온 투표율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시간 단위로 네. 지금 투표율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6, 8.0, 9.6 이거를 4년 전 총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는 1.3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33 최종적으로 사전투표율이 33, 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였고 네. 최종 투표율이 77.1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재외국민 투표가 62.8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재외국민 투표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그런 것처럼 이 투표에 대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숫자로만 보면 민주당이 제시했던 사전투표율 30%를 넘기고 네. 또 최종 투표율 65%에 도달하는 이런 부분까지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투표 양상을 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